인스타 360X3 촬영 메뉴를 간단하게 보면 전원을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 여기 우리 동영상 메뉴에 선택 메뉴나 또는 녹화를 바로 시작하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켜진 상태라면 이 버튼을 눌러서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꺼진 상태고요. 네, 옵션 선택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왼쪽에는 저장 메모리죠. 메모리에 남은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잔량 상태가 나옵니다. 360도 카메라와 싱글 렌즈 카메라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360도 싱글 렌즈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에서는 동영상 선택, 그 다음에 사진 선택, 그리고 HDR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의 사진 촬영 화면이고, 인터벌 촬영인데요. 특징 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연속 촬영은 9장을 연속으로 빠르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스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별의 궤적 같은 걸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 셔터를 오랫동안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이게 별만 나오겠지요. 밝은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루프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랙박스 같은 기능인데, 지속적으로 녹화는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길이 영상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뒤에 내용이 덮게 됩니다. 덮어 쓰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할 때. 그리고 볼렛 타임은 360도 로테이션이 추가된 슬로우 모션 영상 촬영입니다. 그리고 타임 시프트 영상 움직이면서 녹화가 가능한, 그리고 타임 랩서, 그리고 액티브 HDR 여튼 저조도 환경에서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색채나 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바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렌즈로 가면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고, 루프 레코딩 아까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셀피 모드가 있는데, 셀피 모드는 본인을 향해서 찍어주는, 초점을 맞춰서 찍어주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따라와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360도가 있고 싱글 렌즈가 있는데, 싱글 렌즈도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싱글 렌즈의 기능은 조금 개수가 적죠. 그리고 촬영 옵션 중에 FOV 안정화기 기능인데요. FOV 플러스가 있습니다. FOV 플러스 같은 경우에 수평 잠금을 갖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촬영할 때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앱에서 그 수평을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360도 카메라로 촬영되기 때문에 편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FOV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9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6대 9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선택할 수가 없죠. 배열이 안 됩니다. 근데 FOV 같은 경우에는 16대 9 뿐만 아니라 우리 인스타 많이 사용하나 하면 9대 16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 화면으로 되죠. 다시 FOV로 가서 렌즈의 각도를 갖다 조절하는 장면인데요. 라이너, 그리고 와이더, 그리고 울트라, 그리고 액션이 되겠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 액션 뷰인데요. 이 정도 화각이라면 울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넓어졌죠. 그리고 와이드의 경우 와이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화면이 되고요. 광각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가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화각이 짧게 잡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너가 왜곡이 적어지는 아무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사용할 때 왜곡을 사실성을 갖다 중시한다면 라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로 보면 4K가 30프레임이 있고 60프레임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4K는. 그리고 3.6K부터는 60K가 선택이 되고요. 2.7K 그리고 1080p가 있는데 60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우리가 뭐 4K까지 않고 1080 1080 해상도로도 충분한데 일반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고 렌즈로만 해도 2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각으로 훨씬 더 많이 찍기 때문에 4K를 해야지 이상으로 가야지 화질도가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4K를 가지고 360도 카메라 찍을 경우에는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 F5V 플러스 화면에서는 2.7K 해상도부터 찍을 수 있고요. 프레임은 60프레임인데 2.7K와 1080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화면은 리니어, 와이드, 울트라, 액션, 맥스라고 있는데 맥스 아까 초광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 뷰인데요. 한번 맥스 뷰 화면 맥스 뷰가 거의 같죠? 다시 비교해 보니까 맥스 뷰가 조금 더 넓은 화면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앞쪽의 렌즈를 본인 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 보내거나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쓸어내리면 메뉴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설정 메뉴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비포함 소리를 말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 표시등을 아래처럼 이렇게 켜고 끄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켜고 끌 때는 표시등이 켜지는데요. 그 뒤에 표시등이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을 찍거나 또는 반사되는 그런 촬영 등에서는 표시등을 또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설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람 소리 삭감 요거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때 이 액션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나갈 때 많이 사용하겠죠. 그럴 때 흔들릴 때 이 바람 소리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켜놓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진동을 갖다가 켜고 끄는 기능. 이거 메뉴가 어떤 설정이 되거나 실행하거나 할 때 이 기기가 진동이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킵 캡처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A팟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A팟 다이브 케이스 물에 들어갔을 때 메뉴가 눌러진다든지 안 눌러진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설정 때문에 넣는 기능이고요. 뛰어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밝기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렌즈 가드가 있습니다. 렌즈 가드가 있기 때문에 렌즈 가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안정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가드를 갖다가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고 렌즈 가드를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긁힘이나 또는 이게 화질에 대한 저하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렌즈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은 카메라 정보 US 모드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음성 제어가 있는데 음성 제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성을 가지고 기기한테 이야기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안티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조명 같은 경우에
일반 조명 같은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과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에는 줄무늬 같은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만약에 생기는 경우에는 요거 갖다가 처음에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찍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을 보통 알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사진이 찍혔다 하면 요 파장을 갖다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60Hz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다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것도 외부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외부 마이크는 6dB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화면 절전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전원 끄기 메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뒀을 때 이게 어떤 화면이 자꾸 돌아간다든지 뭐 저절로 만지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원 버튼이고 밑에 있는 것이 퀵 메뉴인데 퀵 메뉴를 누르는 경우 다시요. 퀵 메뉴를 누르면 방금 같은 화면이 퀵 메뉴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키 사용자 지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 지정 지금 1에는 셀피 모드, 타임 랩스,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죠.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추가를 또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바꾸거나 이번 X3가 잘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액정이 커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은 높이 살만하네요. 그리고 배터리를 오래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를 빼시면은 양쪽을 눌러서 당기면 되는데요. 빼고 나면 여기에 디스켓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사실 때 혹시 참고하시라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샌디스크의 익스트림 프로를 갖다 사용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256기가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액션캠 하나만 찍으면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기가 막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눌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황색이 나왔고 이제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전하거나 컴퓨터와 연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결합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삼각대 발판 같은 경우에는 DJI에서 사용하는 우리 오즈모 DJI 휴대폰을 우리가 짐벌 그때 발판인데요. 요게 또 크기가 규격이 같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게 집에 있다면 요 크기만 규격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요. 셀카봉에도 이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이 있다면은 또 삼각대를 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인스타 360X3의 장점은 기기가 작고 360도 촬영과 편집이 편리하고 다양한 촬영과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0mm 방수의 배터리 용량까지 꽤 만족스러웠어요. 단점은 2분의 1인치 센서로 저조도 환경, 특히 실내나 야간 등에서 매우 불리하였고 아쉬운 화질이 아무래도 그랬어요. 그리고 X3가 아직은 다양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저장 용량이 많다는 거, 이런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짧은 360도 카메라로 다양한 촬영과 연출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시점을 다각도로 변화하여 역동적이고 놓치기 쉬운 장면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360도 영상을 이용한 유튜브 채널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비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은
액션캠을 자주 사용하려는 분들, 특히 저조도 환경과 화각, 영상 품질 등이 아무래도 고프로에 비해서는 아쉬운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과 가까운 실제적인 영상을 담고 싶은 분들은 이것이 초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360도 렌즈 자체가 두 개가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초광각 렌즈입니다. 그래서 왜곡이 매우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결론평,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이번 인스타 360X3는 물건이었다. 특히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만족감이 꽤 높았다. 이것으로 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인스타 360 스튜디오 2022 프로그램의 간편한 영상 편집 방법으로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